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봉다방입니다. 진행을 맡은 차학봉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아령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앞두고 이 신도시, 뉴타운, 영어로는 뉴타운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3기 신도시가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7월부터 연말까지 이제 30군데 정도에서 사전 청약이 시작이 좀 됩니다. 그래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자,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신도시와 관련해서 신도시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그냥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은 혹시 추후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걱정들을 하세요. 왜 그러냐? 그게 일본의 사례 때문에. 일본,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일본이 지금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따라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질 경우 고령화에 따른 어떤 고스트 뉴타운, 소위 얘기하는 이런 유령 도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오늘은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이 차학봉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차학봉 기자는 잘 모르시는 분들 참고로 일본 개요대에서 1년 동안 연수하셨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조선일보 특파원으로 4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일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서도 쓰셨어요. 일본에서 배우는 책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 시대의 국토 주택 정책, 이렇게 책도 쓰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뉴타운에 대해서 평소에도 원래 차학봉 기자는 저랑 이제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뉴타운을 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저 오늘 그래서 뉴타운에 대해서 차학봉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차학봉 기자께서 이 파워포인트를 모처럼 오랜만에 이제 준비해가지고 나오셨는데, 자, 한국 신도시도 일본처럼 유령 도시가 된다. 제목이 아주 좀 섹시합니다. 자, 일본에서 배우는 한국 신도시의 미래. 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신도시 쇠락을 통해 본 한국 신도시의 미래. 요즘 한국에서 이제 좀 있으면 7월 달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신도시 이번에 사전 청약 물량 보니까 한 39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신도시의 대량 공급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한국 언론 보도도 많지만, 신도시가 이렇게 대량으로 공급이 되면, 특히 저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제 고령화, 저출산, 이미 저희 들어서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언론들도 많이 보도했습니다. 유령 도시, 일본의 신도시는 유령 도시다. 근데 실제 가보면 유령은 없습니다. 근데 유령은 안 보입니다. 참고로. 근데 이게 보면 어쨌든 이 지금까지 보도된 걸 보면 뭐 텅 빈 도쿄 근교 타운, 곧 닥칠 우리의 미래.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제목들이 소위 미다시라고 하죠. 이 미다시가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하죠? 좀 충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렇습니다. 일본 신도시 베드타운 고령화로 유령도시 전략, 3기 신도시 정책 다마 뉴타운 반면 교사 삼아야. 우리도 지금 30개 지역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30개 신도시나 되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적어도 일본처럼 되지는 않을 지역, 좋은 지역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번 일본에서 한번 배워보자. 자, 이번에는 이게 이제 저 공중파 방송에 나왔던 한 프로그램이네요. 이게 완전히 충격을 줬죠.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이게 일본 다마시. 2015년이면 지금부터 이제 7년 전인데, 이미 7년 전에 지금 이런 지금 방송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방송 한국 나와서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2017년에 나온 프로인데, 이게 빈집 쇼크, 불안한 미래. 이게 대개 경우 뉴타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는 일본의 어떤 신도시의 몰락,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던 시절이죠. 한국도 당시만 해도 2014년, 15년만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신도시 필요 없다. 이런 게 유행했었어. 담론이 유행했었고, 맞습니다. 그러다가 집값이 오르면서 지금 신도시를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어떤 상황인지, 또 일본에서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한번 알려보기 위해 총정리를 한번,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또 보시죠. 자, 일본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일본의 문제는 결국 기본적으로 고령화입니다. 고령화율이 28.7%나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뭐냐면 15.8%입니다. 일본에 비하면 아직도 뭐 한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안심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현재 15.7%입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후 30년에 어떻게 되느냐? 25%입니다. 이게 일본의 2005년 다마 신도시 고령화 담론이
본격화됐던 때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앞으로 한 10년 후에 혹은 그 전에 더 빨라질 수도 더 있겠죠. 빨라질 사실은.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더 빨라질 수도 있는 만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지금부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자, 이 사진 뭐 저 일본어 참고로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사진에 나온 모습은 굉장히 좀 뭔가 스산하고 막 음산한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나는데. 일본에서도 뭐냐면 이 콤비니입니다. 편의점이 하나도 없는 뉴타운. 한계 뉴타운. 한계 뉴타운이다. 네, 이런 게 일본에서도 예, 예. 우리가 일본의 고스트타운화라는 것, 신도시의 고스트타운화라는 게 일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쇼핑 난민. 쇼핑 난민이요. 뭐냐면 이런 아파트 단지에 예. 동세대들이 30, 40대들이 입주를 했다가 예. 보통 새 아파트 단지에는 아, 젊은 그렇죠. 세대들은 보통 예를 들어 저희도 이제 분당 신도시가 입주했을 때 네. 젊은이들이 이제 들어가죠. 근데 그 양반들이 한 3, 40년 지나면 60, 노인이 70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애들은 다 분가해서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점, 소아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폐점을 하고 그래서 예. 쇼핑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동 이렇게. 트럭이 와서 이것도 도쿄 한복판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공공단지의 고독사. 고독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도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죽은 다음에 일주일, 한 달, 1년 후에 발견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예. 게 주로 뭐냐면 뉴타운의 임대주택 단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뭐 고스트타운, 뭐 한계도시, 올드타운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다 그런 데서 있습니다. 예. 예. 여기는 이제 다마 뉴타운입니다. 이 다마 뉴타운이 이제 일본의 그 대표적인 신도시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알려져 있고 예. 한때 우리가 판교 신도시를 만들 때 예. 다마 뉴타운을 벤치마킹하자 하고 예. 해서 당시만 하도 다마 뉴타운이 굉장히 꿈의 신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65년에 만들어졌고 분당에 65년, 예. 오래됩니다. 1.6배입니다. 1971년에 첫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다마 뉴타운이 일본에서도 왜 문제가 되냐면 인구가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어린이 인구는 확 줄어들고 있는. 지금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게 다마 뉴타운 입주민들의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총 그렇죠. 인구 자체가 이미 이렇게 쭉 감소하죠. 노인 인구는 늘어나죠. 네, 어린이 인구는 줄어듭니다. 생산 가능 연령 인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이런 문제들이 일종의 고령화의 문제점입니다. 다만 뉴타운의 고령화의 진실. 근데 일본에서도 다만 뉴타운이 고스트타운이다, 유령도시다 이런 게 막 보도가 되니까 2015년에 다만 뉴타운의 시민단체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매스콤 언론에서 10년 전부터 다만 뉴타운이 고령화에 의해서 유령도시화 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으나 사실과는 다르다. 사실과는 다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작년 기준입니다. 2020년 고령화율이 다만 뉴타운이 25.2%인데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28.7%네요. 낮습니다. 생각보다 좀 다른 느낌이 들죠. 숫자인데요. 도쿄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약간 우리가 다마 뉴타운 그러면 고스트타운 한다. 뭐 이런 게 강하지만 실제로 일본에서는 약간 좀 현재 상황이 왜냐하면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2005년도의 모습을 저희가 좀 봤었는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 다르답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이게 일본의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다마 뉴타운 하면 고령자가 많아서 할기가 없다. 마치 유령 도시와 같다라고 말해지고 있으나 21세기에 와서는 좀 다른 모습이다. 이게 뭐냐면 이런 21세기니까 2000년도에는 이런 고스타운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렇죠. 이제는 좀 21세기다. 이제는 좀 다르다. 라는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2005년 정도에 제가 가서 사진 때 모습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활기가 없고 이렇습니다. 쇼핑 난민들. 쇼핑 난민들.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학교들 이게 초등학교였는데 폐교네요, 초등학교가 이제 뭐냐면 이제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바뀌고 그러네요. 바뀌고 있네요. 복합 시설로. 그때 대단히 많이 이제 얘기되는 데가 어디냐면 그 다마 뉴타운에 있는 스와 2단지라는 지역입니다. 스와 2단지. 이게 1971년에 입주해가지고 5층입니다. 630가구의 분양 아파트입니다. 가구당 딱 15평.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노인들은 뭐냐면 70대 전후의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러니까 사실은 빈집도 많고 사람들이 이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느냐? 아닙니다. 이게 아까 그
스와 2단지가 브릴리아 다마 뉴타운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게 2010년에 아까 그 이제 문제가 됐던 게 2000년 초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2010년에 재건축을 시작해서 2013년에 완공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때는 사실은 이제 노인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래 640가구였는데 지금은 1249가구, 5층에서 14층으로 600가구를 일반 분양해가지고 건축비를 충당했습니다. 거의 2배로 두 배 이상, 그렇죠. 2배 정도로 늘어났네요. 고령화율이 32%, 24%일 때 그거를 굉장히 낮추는데 혁혁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됨으로써. 네. 근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식의 이제 신도시가 지금 저희는 신도시가 좀 재건축이 안 되는 게 지금 문제인데 일본은 재건축이 가능한가 봅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처음부터 용적률이 좀 낮았고 그다음에 행정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둬버리면 슬럼화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 그 노인들이 만약에 이제 뭐 또 돌아가시거나 하면 결국 빈집으로 방치될 수도 있는 거고. 자, 아까 봤지만 그렇게 그 전에는 재건축 전에는 70세에서 74세.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그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새로 이제 일반 분양해가지고 일반 분양하고 온 세대들은 어떻게 되냐? 30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15평대인데 이제는 20평대에서 한 3, 40평대까지 다양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들이 반면을 보면 지금 이제 70대, 60대 이상이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좀 제가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0세에서 4세가 저는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0세에서 4세가 지금 사실 재건축 전에는 거의 뭐 없었는데 지금 뭐 재건축 이후에는 뭐 세 번째 정도 많은 그 인구 비중을 차지해요. 이제 결국은 아파트라는 게 그냥 놔두면 노후 되면 거기 계속 살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만 사시는데 그걸 적절하게 재건축 리모델링을 해주면 젊은 세대들도 들어온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네요. 마스가야 단지라는 데 있었는데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층짜리네. 5층 세개동 80가구. 이거 일단 재건축을 하면 일본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름이 바뀝니다. 뭔가 영어 이름으로 바뀌네요. 굉장히 영어 이름으로 바뀌네요. 아까도 브릴리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스와 단지에서 브릴리아. 여기는 마스가야에서 멘타마 센타 뷰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뭐냐면 기적 같은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기적 같은 재건축. 왜냐하면 이것도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긴 하죠. 왜냐하면 입주자 상당수가 7, 80대입니다. 7, 80대다 보니까 재건축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살면 똑같지 않습니까? 살면 얼마 쓴다고. 그다음에 막 그 딴 데로 이사를 가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런 내가 이사 가서 재건축되고 나면 내가 들어가지도 못해. 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다마 뉴타운이라는 게 고령화 고스타운이 아니라 지금 가면 단지가 재생이 됐다. 재생이 되면서 다떼가에라는 게 뭐냐면 재건축입니다. 다떼가에 재건축. 재건축이 되는. 굉장히 재건축되면서 새로운 모습들이 어떤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계속 이걸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다마 뉴타운 하면 여전히 올드타운 그리고 죽은 도시, 고령화 도시. 물론 다마 뉴타운의 일부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런 재건축 되기 전에 그런 임대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겠죠 지금.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다마 뉴타운의 규모 자체가 분당의 1.5배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순식간에 다 바뀌긴 좀 어려울 거고 천천히 바뀌고 순차적으로 계속 바뀌어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마 뉴타운을 가시더라도 어떤 지역을 가면 정말 올드타운. 어떤 지역은 또 뉴타운의 뉴타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다마 뉴타운을 가시더라도 다를 겁니다. 다마 뉴타운도 아까 얘기했지만 오래된 집. 이게 지금 무슨 아파트 가격이 가격표입니다. 오래된 집은 이게 뭐 우리 돈으로 한 1억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이게 18평이네요. 18평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26평짜리가 이게 한 6, 7억 정도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새로 바뀐 새로 바뀌는 데는 비싸고 오래된 데는 굉장히 뭐랄까 이거 78년에 지어진 집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마라고 그래도 좀 지역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네요. 요거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아파트 우리로 치면 요런 54 평방미터 한 18평 뭐 18평짜리가 그렇죠. 18평 되겠죠. 5만 원에서 정도 합니다. 이게 낡은 집이라서 좀 쌉니다. 요 같은 거라도 새 집에 좀 좋은 데 같은 건 10만 원, 우리 돈은 1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게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대학교들이 이렇게 점으로 굉장히 많이 표시가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예. 지금 다마 뉴타운이 일본에서 다마 뉴타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마 예. 뉴타운에 대학 캠퍼스만 한 10개쯤 됩니다. 두 개 다 합치면 다마 뉴타운 내에 예, 예. 있는 대학 캠퍼스가. 왜 그러냐면 이 7, 80년대 도쿄의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예, 예. 학생들은 늘어나고 그래서 예. 다 다마 뉴타운에다가 일종의 분교를 만듭니다. 아, 분교라고 일부는 대학을 예. 옮긴 경우도 있지만 예. 그래서 학생 수가 다마 뉴타운 내 학생 수가 2만 1,000명이나 됩니다. 아, 주변 지역에 6만 명 정도가 합쳤을 때 있습니다. 6만, 예. 주변 지역만 6만 명, 예, 예. 합치면 8만 8만 4천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유령 도시라고 불리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이게 2000년도부터입니다. 예. 다마 뉴타운은 대학 캠퍼스 유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선입견을 갖고 다마 센터역에 내린 사람은 그 근처점에 당황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이게 어디 무슨 저 언론 보도에 네, 나온 보도에 거예요?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마 뉴타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념들이 다 대표적인 게 다마 센터역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여기서 어떻게 유령 도시의 그런 올드타운 전혀 그런 느낌 안 드는데 네. 굉장히 뭔가 세련된 느낌이 나요. 이게 인터넷 게시판에 예, 예. 이제 집 구할 때 게시판에 나와 있는 건데 뭐냐면 이게 굉장히 뭐 학생들도 많다 그런데 역을 조금 벗어나면 상당히 시골이기 때문에 어두운 길이 많다. 시골은 아닌데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 재건축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15평짜리 이제 뭐 그렇죠. 5층짜리가 예, 있는데 예, 가면은 예. 시골이라는 느낌을 준다고 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 구하는 어떤 인터넷 게시판에 네, 이런 내용이 올라와 네. 있다. 지금 그런 거군요. 예. 자, 이걸 정리를 해주면 예. 4, 50년대 낡은 아파트 가득했던 다마 뉴타운에 예. 젊은 애들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올드타운화 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점은 뭐냐면 한꺼번에 입주를 했습니다. 개발할 때 단기간에 다마 뉴타운과 그렇죠. 예. 동세대가 입주해서 동세대가 같이 예. 6, 70년 좀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예, 예. 그래서 많다 보니까 초등학교, 소아과,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젊은 인구의 유출이 악순환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마 뉴타운을 보면 뭐냐면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30, 40대 육아 세대가 선호하는 편의시설을 제공하면 고령화의 제동이 가능하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봤던 것처럼. 네. 그런 문제에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일본과 지금부터는 일본과 한국의 주택 시장의 어떤 특성,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한국의 미래가 일본의 주택 시장이다라고 예. 하는데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일본은 뭐냐면 예. 주택거래 매매 회전율이 0.3%입니다. 자, 회준율 여기 보시겠지만 전체 재고 주택 중에서 연간 거래되는 건수가 얼마쯤 예. 되느냐? 근데 한국은 10.4%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년이 지나면 그 한 아파트 단지의 주민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다음에 기존 주택 거래 비중을 보면 일본이 14.7%, 한국과 미국이 한 70에서 80%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거래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만 주로 이제 근데 그 여러 특수성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아, 결국 이제 그 잃어버린 10년 예.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예. 이런 거를 참조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결국 한국과 일본은 많은 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근본적인 좀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뭔가 바라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예. 무조건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 이렇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또 한 곳의 일본의 사례를 뉴타운 한번 또 신도시를 볼까요?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번에 소개해드릴 때는 일본 최초의 대규모 뉴타운이라고 하는 셀리 뉴타운입니다. 셀리 뉴타운. 예. 이게 오사카 북서쪽에 있는 건데 예. 350만 평입니다. 아, 350만 평이면 그 분당의 한 뭐 절반 가까이 되네요. 여기가 1962년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대규모 오래된, 대규모 뉴타운입니다. 근데 네. 당시 아까 얘기했지만 꿈의 뉴타운입니다.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호수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뉴타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때는 다만 뉴타운처럼 유령 도시 고스타운 이렇게 바뀐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 2005년에 한번 가봤거든요. 아, 여기를요? 네, 가봤는데 그때도 하여간에 근데 지금은 좀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분양됐을 당시에는 그 60년대 이게 지금이 아니라 60년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봐주세요. 참. 그때는 근데 그 당시로 치면은 꽤 좀 고급 단지죠. 그렇죠. 저게 저 당시 60년대니까. 그죠? 근데 여기도 이 셀리 뉴타운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벌써 75년서부터 인구가 감소가 나타납니다. 그러네요. 그걸 기점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텅텅 비지 않습니까? 이게 상점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2005년에 여기가 13만 명 가까이까지 늘어났다가 인구가 2005년엔 8만 9천 명까지 8만 9천 명 떨어지네요. 그다음에 고령률이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아까 일본 평균보다도 훨씬 높아요. 여기는 일본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면 놀랍니다. 전체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4만 8천 가구 중에
1만 가구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20% 정도가 이제 재건축.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60년대 만든 아파트를 그냥 놔둬버리면 슬럼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슬럼화되는 50년이 넘은.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건축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재건축이 뭐 무슨 사회적 악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사회에 어떤 뭐라고 할까 필요한 주택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면 되실 네. 것 같습니다. 아. 샌니 스쿠모다이.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내내 지금 샌리 뉴타운에 있는 하나의 이제 네. 아파트 단지였죠. 16평짜리였는데 예. 이거를 갖다가 재건축해서 202가구. 아, 여기도 브릴리아 시티. 브릴리아. 역시 뭐 재건축하면 뭐 건물만 멋지는 게 아니라 일단 영어가 붙어요. 이게 동양에서는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영어가 붙으면 뭔가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다음에 네. 신센리 기타 마치 2단지. 아, 예. 이게 67년 준공됐습니다. 67년도 평균이 14평짜리고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뭐 그렇겠죠. 그렇죠. 이것도 혹시 이건 5층은 넘어 보입니다. 그죠? 예, 예. 뭐 6층, 7층 되어 보입니다. 예. 이게 이제 시오 샌니 주오, 샌니 주오. 이것도 뭐 이거는 영어가 아닌 모양이죠? 이것도 영어입니다. 예, 514가구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수도 좀 늘어났어요. 그죠. 평수도 평균 늘고. 우리 일본은 23평이라고 해도 일본이 집들이 좀 작아요. 23평이면 뭐 보통 중산층이 사는 집들이 23평 정도 합니다. 이게 이제 다 전용 면적이겠죠. 네,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이. 발코니 면적 따로 있고요. 그렇죠. 네. 예. 샌리 뉴타운도 저 보시다시피 인구가 2005년까지 감소하다가 이제 인구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늘고 있습니다. 이게 재건축의 힘이죠. 예. 일본의 뉴타운이 고스트 타운이다, 올드 타운이다.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립니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뭐 똑같이 지금 이제 뭐 더 우리가 좀 나가겠지만은 결국 뉴타운도 이제 나이가 들면 결국 올드 타운이 되는데 올드 타운이 되면 방법은 결국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네, 리모델링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제 뭐 도시가 망하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일본 경제신문이 샌리 뉴타운에 대해서 분석한 겁니다. 뭐냐? 결국 2000년 이후에 인구 감소 대책으로 저층 아파트를 통합해서 고층으로 재건축하고 남은 토지를 민간에 매각해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당시에 이제 정책의 새로운 어떤 전략이었던 거네요. 젊은 층이 입주가 늘면서 정점기에 비해 30% 감소했던 인구가 증가세로 반등했다. 여기 중요한 게 아동복을 취급하는 가게도 늘어났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게 아이들이 없었죠. 노인들이 주로 노인들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뭐냐면 그 도시가 늙은 도시냐 젊은 도시냐를 보는 기준이 뭐냐면 아동복 가게가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동복 가게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젊은 도시다. 그러면 소아과도 있어요. 소아과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는 그렇죠. 거죠. 산부인과, 소아과, 아동복. 그다음에 초등학교 유치원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늙어가는 도시. 이게 오사카인데 오사카 주변에 샌리 뉴타운이 있고 샌보쿠 뉴타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비슷한 뭐 입지는 약간 샌리가 더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도 그렇게 나쁜 입지는 아닙니다. 샌보쿠 뉴타운. 이것도 1992년에 정점으로 해가지고 2020년 11만 8천 명으로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고령화율이 36.2%. 여기 속해 있는 데가 사케이시인데 사케이시보다 훨씬 웃돕니다. 전체 면적, 전체 평균보다도. 오사카 가셨으면 남바역 들어보셨죠? 남바역 기억납니다. 저도 오래전에 갔지만 30분 거리는 지하철 그렇게 나쁜 입지가 아니고 간사이 국제공항과 오사카 사이에 있는 그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재건축, 리모델링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이 샌보쿠 뉴타운 경우에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제 어떤 누군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추진할 주체가 있어야 되고 행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네요. 샌리와 샌보쿠의 명암. 그렇죠. 근데 샌버쿠 역시 그래도 입지가 어쨌든 입지나 여러 측면에서 누군가 이게 하려고 해도 그걸 개발했을 때 뭔가 이렇게 분양도 해야 되고 민간 결국은 정부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이 답이다라는 이런 어쨌든 일본에서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결국 50년 된 재건축 단지 그냥 놔둘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아까 그 샌리였나요? 샌리도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그 저층들을 하나로 그러니까 이게 좀 보니까 되게 적더라고요. 다 가구 수들이 뭐 80가구, 150가구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니까 이게 60년대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용적률이 50% 우리랑 그렇죠. 좀 차이 50%밖에 그러니까 안 이제 되는 당시에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를 지금처럼 막 1000세대씩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묶어서 몇 개를 묶어서 통합을 해서 이제 큰 대규모 단지로 만드는지 아까 샌니 앞전에 보셨지만 이제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일본 그렇게 이게 다르구나. 그 이제 일본은 또 이제 민간에 매각해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정부에서 무조건 통제만 할 게 아니라 그건 아니죠. 근데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이거 정부가 계속 재정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노인들을 갖다가 막 그 자치단체는 노인들만 있으면 세금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젊은 그렇죠. 계층이 많아야 젊은 연령대가 있어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경제 활동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경제 활동 인구는 없고 뭐 부양 인구들만 있으니까. 우리 일기 일기 신도시죠. 신도시죠. 입주 30년을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향후 이대로 가면 10년 후 15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까 일본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그 60년대 이제 지어진 것들이 2010년 정도부터 이제 재건축이 됐으니까 그 논의는 결국 한 10년 2000년대부터 그렇죠. 논의가 됐죠. 논의가 그러니까 됐지. 우리도 지금부터는 그러네.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저걸 당장부터 하자는 건 아닙니다.